드넓은 남극 대륙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펭귄들. 여기 유난히 눈에 띄는 펭귄들이 있습니다. 헬멧을 쓴 듯 턱을 가로지르는 검은색 띠가 있는 이 친구들의 이름은 바로 턱금 펭귄. 주식은 크릴이고 키는 60에서 70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펭귄들 자는 모습을 좀 보면요. 아빠 안 잔다. 엄마도 깨있다. 서서도 엎드려서도 꾸벅꾸벅 좁니다. 최근 턱금 펭귄의 수면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인데요. 요약하면 턱금 펭귄은 번식기 동안 4초씩 하루 1만 번의 쪽잠을 자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초간 자다가 깼다가 하는 걸 하루 종일 반복한다는 건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펭귄이 사는 그 환경상 길게 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펭귄은 보통 한 번에 막 수천 쌍, 많게는 수백만 쌍이 한꺼번에 번식을 하거든요. 둥지도 따닥따닥 붙어있고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인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포식자들이 항상 새끼와 알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둑갈매기가 남극의 맹금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치 매나 독수리가 사냥하듯이 휙 날라와서 그걸 낚아채가죠.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어느샌가 나타납니다. 알을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보통 둥지에는 암컷과 수컷 중 하나만 남고 교대로 바다에 나가 먹이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알과 새끼를 지켜야 할 때 오랜 시간 잠이 든다면 위험에 처하기 더 쉽잖아요. 그러니 아주 짧게 자는 방식으로 수면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게 연구진들의 설명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좌뇌랑 우뇌의 신호인데요. 좌뇌가 잘 때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고요. 우뇌가 잘 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떴을 때, 감았을 때 그거를 면적으로도 같이 표시를 했고요. 근긴장도를 측정한 게 EMG라고 하는 신호, 지금 네 번째 줄에 있는 건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좌뇌가 우뇌가 같이 잘 때도 있지만 따로 잘 때도 있고요. 오른쪽 눈을 감으면 좌뇌를 잡니다. 그리고 왼쪽 눈을 감으면 우뇌가 자고요. 가끔 이게 동시에 할 때는 눈을 동시에 감고 그런 형태의 방구 수면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려면 늘 각성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한쪽 눈은 또 뜰 수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이렇게 자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미세 수면이 별 기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면이 너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부산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희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동물은 미세 수면만 계속 하더라. 미세 수면이 일종의 주요 수면 형태가 되는 거죠. 미세 수면을 함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잘 키우고 번식에 잘 성공하는 걸로 봐서는 미세 수면 자체가 뭔가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잠잘 때처럼 뭔가 뇌를 회복시키고 하는. 또 사람은 깊은 잠을 말하는 서파 수면에 접어드는 데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턱근 펭귄은 몇 초면 도달한다는 게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해요. 4초씩 자는 조각잠들이 깊은 잠이었다는 거죠. 웃긴 거는 이 4초씩 잠을 잤는데 하루 통틀어서 봤더니 11시간을 넘게 자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세신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연구를 했던 건 2019년, 2020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한 1, 2년 정도는 꼬박 신호 분석하는 데만 썼고요. 그 이후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해야 될지 보는데도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연구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남극에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펭귄들만 계속 지켜봤는데 얘네들이 잠을 길게 안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쓰럽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저걸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8년 방문한 학교에서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구남조의 비행 중 수면에 대해 연구한 팀이 새의 수면 로거를 부착해 연구를 진행한 것을 보고 실마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가서 얘기를 했죠. 이거 펭귄한테도 하고 싶다. 그분의 도움으로 프랑스 연구자인 폴 앙투안 리보렐이라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펭귄에게 꼭 맞는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1, 2년이 걸렸고 남극에 갔을 때도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 될까 말까 반신반의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신호가 너무 잘 들어온 거예요. 같이 갔던 프랑스 연구자랑 이건 우리가 잠을 포기하자. 우리가 잠을 자지 않아야지 펭귄의 잠을 연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마리 이상을 목표로 해서 했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한 20마리 정도를 연구를 했고요. 그러한 샘플 사이즈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도 통계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미세 수면만으로 잠을 자는 동물에 대한 첫 보고였고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펭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 궁금증도 더해가고 있어요. 살짝 공격적인 편이라는 턱근 펭귄. 잠을 잘 못 자서 예민해진 건 아닌가요? 글쎄요. 얘네들은 잠을 길게 자진 못하지만 그래도 깊게는 자는 것 같고 얘네들이 보통 사납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이 다가갔을 때 인간을 막 쪼으려는 듯한 행동을 했을 때 사납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펭귄이 워낙 알과 새끼를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펭귄들이 사는 이 남극 대륙은 지난 수천 년, 수천만 년 동안 인간이 거의 다가가지 않던 공간이었거든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서 막 사진 찍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면 싫은 게 당연하겠죠. 꾸벅꾸벅 졸다 보면 토큰 펭귄들의 고개가 성하질 않을 것 같은데요. 안 괜찮아요. 뒤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요. 보통 그게 램슬립에 빠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펭귄도 그런 램슬립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럴 때는 가끔 진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막 뒤로 고개가 넘어가는 걸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다룬 번식기 말고 비번식기에도 토큰 펭귄은 쪽잠만 자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딱 번식기에만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비번식기에도 과연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터큰 펭귄한테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봤더니 번식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물에서만 생활을 하더라고요. 대략 한 6,000km 정도 계속 헤엄을 치고 다시 이듬해 남극의 번식기가 되면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비번식기에도 깊은 잠은 자기 어려울 것 같아요. 궁금한 점들이 조금은 해소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토큰 펭귄 수면의 비밀을 밝혀낸 소감도 여쭤봤는데요. 펭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펭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또 느꼈어요.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 둘 중에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수컷인지도 겉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고 펭귄이 어떻게 해서 200m 이상의 깊은 잠수를 하는 동안 압력을 견뎌내는지 등등 그래서 뭔가 제가 알아냈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뿌듯함이 있었고요. 펭귄은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펭귄이 직접 보면 진짜 더 귀엽더라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는 동물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실루엣이 통통하고 뒤뚱뒤뚱 걷고 하면은 귀엽잖아요. 아이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 영상을 제작한 김지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